오랜 망설임 끝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 박자 이런 거 몰라 무시해요 그냥. 목이 잠겼어. 그냥 어렸을 때 여건이 불러준 그 느낌으로 부를게요. 잘 자라 잘 자라. 정말 안 되겠다. 잘 자라 잘 자라 우리 용규다. 안 되겠어. 이 노래 부르면서 용균이하고 웃었는데 못하겠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자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지 정말 어떡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엄마는 세상에 묻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이 나고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시간은 지난해 겨울 춥고 어둡던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김용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 석자. 용균아, 엄마 왔다.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있다. 아휴. 2018년 12월 10일 아들은 24살의 나이에 세상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용균이가 어버이날 편지를 겉에다 써갖고 엄마 아빠한테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편지를 이렇게 어버이날 편지 써준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서 그냥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부모에겐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아들을 찾아주었습니다. 용균이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게 고맙습니다. 배수는 잘 됐는지 모르겠네. 저번에 왔을 때도 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비가 별로 안 와갖고. 모두에게 용균이는 깊은 상처이고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입니다. 이거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래갖고. 저 뜨거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애 아빠가 맨날 집에 갖고 와야 된다. 집에 갖고 와. 애를 그 뜨거운데 유리관 안에 넣어놨다고. 사진일 뿐이지만 작은 것 하나도 마음이 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나 또 해서 그렇죠 뭐. 저것도 다 바르고 하니까 나중에 너무 바르면 그때 하나 또 새로 해서 이렇게 보세요.
아들은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참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그때 발견을 안 했으면 더 늦었죠. 아마 제가 그때 발견 안 했으면 아마 다 갈아져서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얼굴이. 끔찍한 기억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점검구가 이제 작게 보이니까 거기에 뭔 헝겊 같은 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이제 보니까 뭐 봉 같은 게 이렇게 봉 같은 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나무 토막 같은 게 보여. 그럼 이상하게 그게 왜 저기에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있지? 그러고 나서 아래쪽을 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이제 보였죠. 바로 앞에 있는 손 여기를 이제 저 맥박이 뛰나 안 뛰나 이제 먼저 잡았죠. 이제 한 번 뛰고 또 한 번 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싸늘하더라고. 위쪽으로 보니까 좀 이상해. 윗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한참 찾았지. 이제 그때 막 거의 공황 상태. 어머니 얼굴은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눈물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그때는 좀 반 미쳤었죠. 진짜. 근데 미쳐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찾아야 되니까 그 주변을 막 아주 계속 그냥 찾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아들은 화력발전소에서 일했습니다. 사고 당일 야간 근무를 하던 아들은 작업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숨진 지 5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점검 도중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애 시신 발견했을 때 어떤 상태였냐 그러니까 그 회 전체가 쭉 달려있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이렇게 달려있는데 머리는 앞쪽에 있었고 몸은 뒤쪽에서 컨베이어 벨트 뒤쪽에서 팔은 위로 올라가 있고 옆에 비껴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지 정말 어떡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억울하고 분하고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아들. 그곳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챙겨온 아들의 유품입니다. 별거 없는 소박한 것들 뿐이지만 엄마에겐 아들의 채취가 깃든 귀한 보물입니다. 일할 때 들고 다니던 수첩인가요? 네. 저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현장의 일들을 여기다 적어놔갖고 숫자하고 뭐 이런 거 거기서 쓰이는 거. 매일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는 어두운 작업장에서 일해왔던 아들. 이거는 고장이 나갖고 켜지지 않아요. 지금 탄가루가 이렇게 묻어나요. 사고 당일 아들은 고장난 손전등 대신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야간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었던 아들은 손전등 하나 제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애는 없고 허망해요.
위험 업무는 대부분 아들과 같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몰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실제로 작업했던 태안화력 9호기 컨베이어 시설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무섭게 질주하는 벨트를 피해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옆에 또 다른 컨베이어가 돌아갑니다. 바닥도 잘못 디디면 추락하기 십상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하루 12시간을 보낸 일터의 모습입니다. 실수로 몸이나 옷깃이 기계 사이에 숙달된 직원들조차 주의가 필요한 작업 구간. 실제 작업자들에겐 현실입니다. 생전에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던 아들 김용균. 그곳에서 홀로 일하던 아들은 겨우 3개월 된 신입이었습니다. 1029건이요. 1029건 예, 위반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그 노동부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검사를. 사고 후 해당 작업장의 특별 안전보건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은 무려 1029건. 아들의 죽음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억울한 아들의 죽음. 엄마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용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들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애가 죽었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되든 안 되든 울부짖고 해보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그리고 내 자식이 그래서 죽었는데 뭘 못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했죠. 진상 규명을 위한 싸움으로 2달 가까이 늦게 치러진 아들의 장례식. 엄마는 그렇게 하나뿐인 자식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한동안 차마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젠 수십 수백 번 듣고 또 듣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목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틀었어요. 처음엔 못 들었다가 자꾸 보고 싶고 그러니까 목소리라도 남겨주고 간 게 너무 유한이 되죠. 평생 들을 수 있잖아, 제 목소리. 몸이 아픈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오던 엄마에게 아들은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엄마의 짐을 덜어주겠다며 취직을 서둘렀던 아들. 출근을 앞두고 설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살아있었으면 조금 나이 먹고 애인하고 즐거운 인생도 살고 지 같은 자식, 이쁜 자식 낳아서 그런 기쁨도 누리고 온갖 세상에 맛있는 음식도 다 먹어보면서 돌아다니고 당연히 그렇게 살 줄 알았죠. 해주고 싶은 말. 이 말은 뭐 해도 끝도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 언제라도 죽으면은 꼭 만나고 싶다는 말.
그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을 뿐. 24살의 김용균. 아들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엄마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